의 활용 이렇게 보면 비례식의 활용 부분이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많이 좀 어려워했던 거 많은 이제 문장제 문제들 이게 사실 중학교 과정으로 가면 좀 많아지긴 해요. 그 비중이 좀 많아지니까 연습하는 거고 6학년 과정까지 있는 이 문장제 문제들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험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해결한다 이런 욕심을 좀 내려놓고 대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는 중학교의 방식대로 해결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일단은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례배분 먼저 개념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해보자. 비례배분 비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비와 비례식의 내용이에요. 자, 배분은 무슨 뜻이에요? 비대로 나누어 주다. 나누어 준다란 뜻이야. 그래서 이런 뜻이야. 전체를 네모라고 할게. 전체 네모를 세모대의 동글뱅이의 비로 나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세모대 동글뱅이로 나누어 준다는 건 여기에서 핵심 뭐냐면 세모랑 동그라미의 양 있죠. 그쵸? 이게 전체를 의미해요. 이 녀석이 전체를 의미한다고. 비로써. 이해됐어? 이 상태로 나누어 줄 거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모와 동그라미가 비례배분할 때는 모두 비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교량이 되는 거야. 물론 B에서는 여기서 동그라미가 기준량이죠. 오케이? 그런데 실제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야. 전체 양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이만큼의 전체 양이야. 이만큼이 전체 양이라고. 이게 전체인데 이 전체를 나누래. 쭉 나누는데 나누어진 이 두 개의 양이 세모와 동그라미야.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모도 전체 누구? 세모는 네모의 대한비, 동그라미도 네모의 대한비로 봐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값이 몇 개예요, 지금? 3개가 있죠. 자, 네모, 세모, 동그라미 3개의 양이 있죠. 이 3개가 어떤 상황이냐면 세모 대 동그라미 대 네모까지 비를 다 쓰는 게 맞다. 순서가 반드시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그림 봐봐. 얘가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가 전체의 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 그러므로 이건 이제 값이 아니라 비기 때문에 여기를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로 쓰는 거야. 네모라고 안 쓰고 이렇게. 이해되었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실제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응? 세모가 나타내는 값은 이 녀석은 전체의 값 곱하기. 자, 이렇게 보면 얘가 뭐가 돼? 얘가 기준량인 거야. 전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세모의 비, 전체에 대한 동그라미의 비 이렇게 보는 거지. 방금 얘기했죠? 세모랑 동그라미는 뭐로 본다? 이 둘 다 비교량으로 보라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괜찮아? 그러면 너 곱하기 비율 쓰면 돼요. 비율 어떻게 나와?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분의 세모. 그러면 동그라미가 나타내는 거의 값은 여기 이제 실제 값이죠. 실제 값은
전체 중에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대 분의 동그라미. 이게 실제 각각의 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례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됐을까? 여기서 선생님 말하는 네모는 값이에요. 이 값을 세모 대 동그라미로 나누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세모에 해당되는 값,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값이 전체 값을 의미할 거잖아. 그치요? 지금 상황이 조금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B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B가, 자, 안경 쓴 학생 대 전체 학생의 B가 2대 5였어요. 그럼 이게 안경 쓴 사람 대 전체니까 2대 5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밑에 뭐가 붙을 수 있냐면 안경 안 쓴 학생 대 전체 B는 어떻게 될까? 3대 5. 진짜? 진심 이해했어?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전체 값을 표현 안 하고 안경 쓴 사람과 안경 안 쓴 사람의 B를 알려주는 거야. 몇 대 몇? 2대 3이라고. 오케이? 그랬을 때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안경 쓴 사람과 안경 안 쓴 사람의 B가 2대 3입니다. 자, 우리 반 학생은 총 25명이에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안경 쓴 사람 몇 명인가요? 안경 쓴 사람 몇 명이죠? 라고 할 때 사실은 안경을 썼다와 안경을 안 썼다는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둘 다 무슨 양? 무슨 양? 비교량. 그렇지? 전체 기준으로는 둘 다 비교량이었지? 근데 비교량인 두 개의 값을 가지고 B로 다시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어? 그 지금 뭐가 없는 거야? 기준량이 없는 거지. 근데 기준량은 뭐야? 2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안경을 쓴 사람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5명 중에 5분의 2다. 안경 안 쓴 사람은 25명 중에 5분의 3이다. 여기서 나타내는 기준량 5는 뭐야? 바로 전체를 나타내는 2 더하기 3의 값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비례하여 나누어 준다. 그러면 너도 부분이고 너도 부분이고 너도 비교량 너도 비교량이었었어. 그러니 뭘 만들어내? 전체를 나타내는 비를 하나 더 표현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비례 배분이야. 몇 대 몇으로 나누어 준다. 이해가 됐나요? 계산하는 것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례 배분으로 표현된 값은 사실은 둘 다 비교량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는 실제 비율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 비율은 원래 이렇게 쓰이는 거야. 봐봐. 동준이하고 옆에 있으니까 지양이하고 같이 함께 일을 했어. 함께 일했어. 그런데 일하면 뭘 받아? 돈을 받겠지. 월급 받겠지. 돈을 받겠죠. 내가 돈을 받으면 2대 3으로 나누기로 했어. 왜냐? 지양이가 조금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이. 알겠죠? 그러면 언제나 그 두 사람이 받는 금액이 같은 거예요? 비가 같은 거예요? 비가 같은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첫째 날은 내가 10,000원을 일해서 벌었어. 전체야. 이해되니? 그러면 10,000원 번 달 동준이와 지향이는 각각 얼마씩 받아야 될까요? 그럼 10,000원을 2대 3으로 쪼개줘야 되는 거죠. 둘 다 나눠줘야 되는 거지. 동준이가 받을 값 어떻게 돼? 오, 그렇지. 지향이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둘째 날은 엄청 일을 잘했나 봐. 50,000원 받았어. 50,000원 받았어. 그럼 동준이 얼마 받아야 돼? 50,000원 곱하기 5분의 2만큼 가져가야 되겠지. 지향이는 50,000원에 5분의 3을 가져가겠죠. 이해돼요? 계산해 볼게요. 요게 약분하고 4,000원. 얘가 약분하고 6,000원. 얘는 약분하면 10,000원이니까 이날은 20,000원. 이날은 30,000원. 이렇게 받겠죠. 맞아요? 이게 기본적인 비례배분의 개념이다. 우리가 비율을 정해 놓으면 전체 값이 이렇게 달라져도 서로 나눠 갖는 비가 같다라는 거죠. 비율을 정해 놓으면. 이해됐나요? 여기서 또 하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날 있잖아. 10,000원 번 달. 10,000원 번 달이 있었어. 동준이가 얼마 받을지 딱 알았어. 그러면 지향이가 받을 돈은 물론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어. 그치? 전체에서 동준이가 받은 돈 빼면 지향이가 가져가겠지. 어렵나? 괜찮나? 이날도 마찬가지죠. 동준이가 가져갈 돈을 딱 결정을 했어. 그러면 전체 나눠줄 돈에서 동준이 거 빼면 나머지가 다 지향이 거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비례배분은 이 비율을 정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분모에 있는 5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둘의 2대 3이 전체 5를 기준으로 바라본 거다. 라는 거지. 이게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비례배분할 때 전체 비도 반드시 옆에 딱 써놔야 혼란이 없어요. 알겠죠? 이제 비례배분을 하면 옆에 두 비를 더한 값을 이렇게 숑 써놓는 게 좋겠다. 어렵나요? 아이, 괜찮나요? 요 정도 개념이면 오늘 거 후딱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정리했던 거 개념 과제 해오시고요. 개념 2번 쓰고 설명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두 번째 써놨던 걸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거 이거 동준이 지향 이건 안 써도 돼. 예를 든 거야. 자, 준비됐을까요, 다들? 뜻이에요. 자, 9강 필수 예제 바로 갑니다. 자, 주어진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요. 비례배분하세요. 이거 비례배분하세요. 요렇게. 자, 그럼 이게 전체 값이죠. 얘가 나타내고 있는 전체의 비가 아니라 전체 뭐? 실제 값이야. 너를 너 대 너로 나눠주라라는 뜻이야. 그쵸? 그런데 나눠줄 비가 지금 분수비잖아요. 우린 어떤 상태여야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연수 비여야 되죠. 그러므로 1단계 뭐 해야 돼? 자연수비로 나타내야겠지. 그러면 일단 분모의 최소공배수 곱하면 얼마 곱해주면 돼요? 15 곱해주면 되겠죠? 15 곱해주면 얘네들이 사실은 서로소니까 요렇게 곱해지고 요렇게 곱해지겠지. 15로 곱하면.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돼요? 10대 12가 되고 이게 어떻게 돼요? 5대 7이 되, 5대 6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비례배분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 5대 6대 12를 쓰는데 이거는 전체 비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어? 부분 전체 비. 어렵나? 괜찮아? 자, 그러면 앞에 5에 해당되는 거는 88 곱하기 11분의
5가 되겠죠. 40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 값은요. 88 곱하기 11분의 6 약분하고 68에 48. 그럼 40과 48이 됩니다. 실제 값은. 이해됐나요? 두 번째는 이제 이해했겠지만 첫 번째 실제 값을 알면 두 번째 값은 88에서 빼줘도 나오겠죠. 어렵나요? 괜찮았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88이 아니라 뭐 110이어도 좋고 분모 11이랑 약분되게 뭐 121이어도 좋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비율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이해됐어요? 어려워요? 넘어갈게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야.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주어진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라. 이거죠. 한번 볼게요. 일단 너의 값을 너의 비로 나눠주라는 거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 너를 너로 나눠주는 거야. 역시 소수가 있으니까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소수 형태니까 10, 100, 1000만 곱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값을 자연수 형태로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얼마를 곱했을 때 제일 간단해져? 10? 2.5에? 2.5가 2분의 5야. 5? 얘에다 얼마 곱하면 자연수, 제일 간단한 자연수 돼? 2만 약분하면 되겠지, 이렇게 2. 이런 식으로. 아니, 어려우시면 10 곱해서 25대 30을 갖다가 5대 6으로 와도 전혀 문제 없어요. 알겠나요? 그런데 2.5를 보고 얘는 이미 자연수니까 너는 2만 곱하면 5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둘 다 2 곱하고 5대 6 바로 가도 돼요. 어쨌든 도착지는 얼마여야 돼? 5대 6이어야 돼. 그럼 우리가 1번에서 봤던 B랑 똑같죠? 5대 6 대 끝에다가 12를 적어 놓는 게 좋겠다. 대신 요거는 숨겨져 있는 B죠. 전체 B. 그럼 다시 66을 가지고 비리 배분해야 돼. 66 곱하기 11분의 5니까 얼마? 30이죠. 이거 약분하면 6이니까. 괜찮지? 그러면 39였어. 그러면 두 번째 비율 곱하는 거 대신에 그냥 바로 36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값 30을 알았으면 전체 66에서 30만 빼주면 되니까. 두 번째 방법도 이해돼요? 첫 번째 값을 구했으면 두 번째 값은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 괜찮아요? 자, 3번 볼게요. 이것도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라. 자, 분수와 소수예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잖아. 그땐 분수 계산이 편해? 소수 계산이 편해? 분수 계산이 편해. 이유는 분수는 소수로 바꿀 수 있는 애도 있고 못 바꾸는 애도 있지만 모든 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어차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니까 대분수보다는 누구? 가분수가 편해. 좋아. 그러면 얘를 이 B를 가지고 3분의 4 대 2분의 5로 바꿔 쓰는 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아우 좋아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면 이게 서로 쏘니까 이렇게 곱해지겠죠. 6 곱하면 얼마야? 8대 15다. 이렇게 구해놨으면 B를 한 번 더 써. 어떻게? 8대 15대 얼마? 23을 이렇게 하나 더 써놔봐. 괜찮겠어? 그러면 첫 번째 값 69 곱하기 23분의 8을 해볼 거야. 근데 얘가 약분이 돼. 3으로. 24가 돼요. 맞나요? 두 번째 값 구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69 곱하기 23분의 15 하면은 또 약분하고 45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24 구했으면 어디에서 69에서 24 빼서 45를 구할 수도 있어요. 어때? 소름 끼치게 막
어려워? 비례배분 막 미치겠어? 그렇지 않아? 아, 좋았어. 자, 기본적인 비례배분 계산법을 배웠다면 이제 문제로 갑니다. 상황을 보죠. 결국 비례배분이라는 거는 두 부분의 비를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전체의 비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여기다 밑줄. 몇 대 몇의 비로 나누다. 이 부분이야. 몇 대 몇의 비로 나누어 줬다. 그럼 둘 다 뭐야? 부분의 값인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6대 11대 17을 쓰고 이게 전체의 비다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맞죠? 성재는 민욱이보다 몇 개를 더 많이 따는가? 결국 물어보는 건 둘이 각각 딴 개수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돼. 순서를. 민욱이와 성재의 비인 거지. 맞아? 그럼 민욱이가 더 많이 땄어? 성재가 더 많이 땄어? 성재, 그렇지. 이게 민욱이 거고 이게 성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를 다루는 단원에서는 대상의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민욱이와 성재의 비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욱이 거, 성재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야. 이렇게 머릿속에서 딱 떠올리셔야 돼. 끝났지? 그러면 이제 민욱이 거 먼저 보자. 민욱이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68개 중에 몇 분의 몇? 17분의 6이야. 그러면 이게 4로 약분돼. 민욱이 몇 개? 24개. 그러면 성욱이는 물론 이렇게 써도 돼. 17분의 11 하면 약분하면 4가 될 거니까 44. 이렇게 되죠? 이해됐나요? 한비 좀 어려워? 어디가 좀 안 됐어? 왜 17이냐고? 얘네 둘애가 6대 11이니까 얘네 둘의 합친 비가 전체 비가 돼. 그러니까 전체 중에 6, 전체 중에 11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두 비를 더한 값을 끝에 이렇게 써 놓는 거야. 두 개를 더한 값. 6과 12를 더한 값. 이게 전체의 비니까. 그래서 전체분의 부분, 전체분의 부분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둘 다 부분이니까. 알겠지? 이제 됐을까? 계산은 괜찮아? 그래서 둘의 개수를 구했고 둘의 차를 구하라 그랬죠? 몇 개 더 많이 땄어? 20개. 계산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성욱이니 이름이? 성재구나. 성재의 개수를 구할 때, 첫 번째 민욱이 거 알면 전체에서 빼줘도 돼요. 어때? 괜찮을까? 선생님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 자, 이제 조금 더 수학적이다? 또는 좀 분석적으로 풀어볼게. 잘 봐봐. 그래. 나름의 생각들이 있을 거야. 잘 봐봐봐. 이거는 선생님이랑 수학 문제 푸는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접근도 가능해. 잘 봐봐. 물어보는 게 뭐야? 누가 얼만큼 더 많다라는 건 차를 물어보는 거죠. 이해가 됐을까? 물어보는 게 차라는 거 이해돼요?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6대 11로 쪼개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1이잖아. 둘의 차는 얼마일까? 그치. 11이 6만큼을 빼면 결국 차는 얼마야? 둘의 차는 5인 거야. 맞아? 그럼 둘의 차는 전체 값에 17분의 5인 거 한 번에 구하는 거 이해돼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본다면 누가 얼만큼 더 많냐는 거는 둘의 차를 물어보는 거지. 둘의 차를 물어볼 때 항상 그 값을 비교할 때는 도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띠그래프처럼 표현해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전체 6이고 얘가 11만큼 가지고 있는데 차를 물어봤으니까 더 많은 쪽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만큼 뺀 나머지를 물어봤구나.
전체가 얼마야? 17이죠. 결국 17분의 5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값을 몰라도 굳이 다 안 구해도 차만 구해낼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풀었던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뜻은 아닌 거야. 알겠어? 훌륭한 학생들이야. 이런 것도 이해하고. 갑니다. 비례배분 활용은 웬만하면 다 같이 푸는 걸로 할게요. 편하게. 이제 문장제 문제 특히 문장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정말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연습한다 생각하세요.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란 이야기야. 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전체 학생 수가 있고요.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11이다. 아하.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11분의 6이야. 자, 다시. 여학생 대 지금 남학생의 비를 나타냈는데 여학생 수가 남학생의 11분의 6이다. 이걸 비로 어떻게 나타낼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자, 잘 봐. 잘 봐. 국어라고 생각해. 남학생을 1이라고 놨을 때 여학생이 11분의 6이었다는 뜻이야. 괜찮나? 고로 자연수비로 나타내면 몇 대 몇? 6대 11이다. 또는 이게 비율이잖아요. 남학생에 대한 비율이 11분의 6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그게 좀 더 어렵죠? 아닌가? 괜찮아? 남학생에 대한 여학생의 비율이 11분의 6이다. 자, 다시. 이거를 요렇게 바꿔 쓰세요. 요렇게 쓸게. 남학생에 대한 여학생의 비율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보면 남학생을 기준량, 너를 기준량으로 보고 여학생을 비교량으로 봤을 때의 비율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11분의 6이. 그런데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기가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해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 문제를 다시 보더라도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비를 쓸 때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게 시간이 좀 더 흘러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방법일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읽냐? 여학생은 남학생의 11분의 6이에요. 라는 것은 남학생의 1의 비율일 때 여학생의 B라고 그냥 읽으셔도 돼요. 알겠죠? 이게 비율에 대한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오랜?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다시 봤을 때 헷갈리겠냐 안 헷갈리겠냐? 내가 보기엔 헷갈릴 거야. 그래서 좀 더 단순하게 보면 여학생 수는 남학생의 11분의 6이에요 라는 뜻은 남자를 1로 봤을 때 여학생의 B라고 보면 돼. 이거 어차피 비율의 의미이긴 한데. 그래서 6대 11을 찾아냈어야 돼. 이런 끝이야,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부분이 뭐냐? 여학생 대 남학생의 B를 찾는 게 핵심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찾으면 이제 끝이에요. 여학생과 남학생 수의 차를 물어봤죠. 두 가지로 다 풀게요. 여학생 수 구해볼게요. 여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1870 곱하기 몇 분의 몇? 17분의 6이야. 이게 약분되면은 110이니까 여학생 660명. 자, 그럼 남학생 1870명 중에 17분의 11이거든. 맞죠? 약분하고 110이니까 1210명.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이 둘의 차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550명이 차이가 나네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풀 거야? 시작에 더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라고? 차라고. 됐어? 몇 대 몇이야? 6대11 여학생 대 남학생이 6대 11이죠. 6대 11. 그러면 남학생은 얼마만큼? 6만큼 쪼개면 나머지가 얼만데? 이게 5잖아, 그지? 맞아? 이거 구하라는 거죠. 전체 비가 얼만데? 17이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차를 구할 때 처음부터 1870 곱하기 17분의 5를 해도 550명이 나온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냥 봐도 어지러지네. 자, 한번 볼게요. 남학생 대 여학생의 비가 11대 10입니다. 남학생 몇 명이 전학을 와서 여학생 수의 비가 7대 6이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학생만 몇 명 더 늘었네요. 이번 달 전체 학생 수가 390명이면 전학 온 남학생은 몇 명입니까? 와우! 와, 점점, 조금 어렵나요? 네, 점점 문제가 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볼게. 자, 물어보는 게 전학 온 남학생 수예요. 이게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 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근데 우리는 전체 값과 그 다음 비례 배분해 줄 비를 알면 두 개의 값을 어때? 알 수 있죠. 그런데 지난달 학생 수와 이번 달 학생 수를 보면 자, 봐봐봐. 7대 6에 390명이라는 이번 달 상황은 모두 파악이 돼요. 맞죠? 이해됐나요? 아니야. 됐어? 그럼 잘 봐봐. 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어. 여전히 표가 있으면 좋아요. 이게 지난달이 몇 대 몇이야? 지난달이 11대 10이죠. 그런데 이번 달이 몇 대 몇이야? 7대 6이 됐어. 7대 6이 됐고, 그럼 요거 뒤에다가 요렇게 좀 써놓으면 좋겠죠? 13이고 여기는 21이야. 그런데 이번 달에 390명이 됐죠. 맞아요? 이 39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달 학생 수에 전학 온 남학생 수를 더한 거지. 여기도 11에서 전학 온 남학생 수를 더해서 이 B가 나온 거죠. 여기까지가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나는 지난달과 이번 달 상황을 딱 봤을 때 지난달에는 학생 수 모르잖아. 근데 이번 달을 알잖아. 그러면 지난달과 이번 달 중에 어느 쪽을 먼저 다루는 게 편할까? 그쵸? 이번 달은 내가 필요한 정보가 모두 다 있어. 이해가 돼? 근데 봐봐. 남학생 수 변했고 전체 수는 변했죠? 안 변한 값이 누구야? 그렇지. 여기서 핵심이 이거였어. 결국 변한 남학생보다 우리는 여학생 수를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어. 이 포인트를 찾아냈어야 돼. 뭐야? 내가 이번 달 구한 여학생 수를 알면 지난달 여학생 수 알죠? 그럼 여기서 비례식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뭔가 변한 값들이 있는데 변하지 않은 값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순서는 뭐부터? 이번 달에 누구? 여학생 수로 지난달에 여학생 수가 같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두 해결하려면 봐봐. 이게 남녀 전체를 나타내는 비고 이게 전체 값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선만 그어주면 이게 뭐가 돼요? 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파악을 위해서 표나 그림을 이용하는 걸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될지 감이 오나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누굴 먼저 구해? 그렇지. 이번 달 여학생.
자, 그럼 봅니다. 이번 달의 여학생이란 뜻이야. 이번 달 여학생 수 어떻게 됩니까? 390 곱하기 13분의 6.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면 요렇게 약분이 되고 30이니까 180명이야. 맞아? 그럼 여기 괄호하고 이번 달에 남학생 수가 210명인 거는 안 비밀.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난달 B를 가져와 봐. 그럼 지난달 B를 가져오면은 어떤 상황이냐? 봐봐. 남학생 10일 때 여학생이 10이었어. 근데 남학생 수 모르죠? 지난달 남학생 수 모르죠? 근데 지난달 여학생 수는 180명 그대로죠? 맞습니까? 비례 배분 해볼게요. 아, 비례 배분 안 해도 돼요. 네. 비례식 안 세워도 돼요. 내항, 외항 안 해도 돼요. 왜냐면 10이 180을 나타내는 거지. 얼마 곱했어? 이렇게 곱했죠. 그러면 굳이 내항, 외항 안 해도 여기도 18 곱해서 198이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었어요. 굳이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해서 거꾸로 계산하면 그것도 몇 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례식을 보면서 빈칸의 값을 찾아내는데 거꾸로 계산뿐만 아니라 즉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로바로 얼마씩의 값이 곱해졌는지를 알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앞단원에서 비례식을 잘 다뤘으면 이게 좀 편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문제는 끝났죠. 물론 이게 구하는 값은 늘어난 남학생 수지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여학생 수에 있었다. 지금 봐봐. 지난달 남학생 수랑 이번 달 남학생 수 다 구했죠? 그럼 전학 온 학생 몇 명이에요? 답은? 몇 명? 12명 전학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나? 안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 이후에 수학에서 맞닥뜨릴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 요구하는 건 뭐냐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부터 물어볼 거야. 보통 초등학교 문제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다음을 뭐 더하세요. 다음을 곱하고 다음을 나누세요.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값이 뭘 하라는지 안 알려줘. 그냥 얼마 늘었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맞지? 그럼 딱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들잖아. 바로 그걸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이야. 이제 알겠어요? 그 연습을 할 땐 특히 문장지 문제에서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를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변하지 않았던 값, 여학생의 수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좀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감각이기는 해요. 조금 어렵죠.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제 금일 확인학습 때 한번 또 볼 거니까 나중에 천천히 문제 해석하는 거 연습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돈이야. 돈이면 좀 더 편하죠, 마음이. 아닌가? 돈 문제 보면 뭔가 더 딱 근데 돈이 액수가 좀 크구나. 56만 원과 40만 원이 있습니다. 24만 원의 이익금을 얻었습니다. 투자한 금액의 비로 이익금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익금의 차를 구하세요. 자, 일단 이익금이 이만큼이다. 너를이죠. 너를 뭐해? 나누어 주는 거야. 이익금을 너의 이익금을 나누어 준대. 몇 대 몇으로? 요거 대 요거로. 맞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 뭐야? 이익금의 뭐다? 차를 물어봤다. 여기까지 됐나요?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두 사람이 각각 받아가야 될 돈 먼저 알아봅시다. 몇 대 몇으로 가져가냐면 투자한 금액의 비로 가져간다 그래서. 근데 방금 선생님이 뭐랬냐면 56만 원, 4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간단한 자연수비로 보면 일단 56대 40의 B라는 걸 알 수 있고 8로 나누면 몇 대면 7대 5로 가져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7대 5로 나누어 주는 거지. 그 옆에 뭐라고 써? 12를 써줘야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시진이는 얼마 가져가야 돼? 24만 원을 몇 분의 몇? 12분의 7로 가져가야 돼. 약분하면 이게 2만 원이니까 너가 14만 원 가져갈 거야. 이해됐어? 그럼 주혁이는요? 주혁이는 마찬가지로 24만 원 곱하기 12분의 5 하면 10만 원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사실 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시진이가 14만 원 가져가면 24만 원 중에 나머지 10만 원은 주혁이 거겠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둘의 차는 얼마야? 4만 원 차이가 나. 답은 4만 원이야. 맞죠? 아하. 두 번째, 우리가 비례배분에서 차를 물어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를 물어본다면 관계를 좀 살펴보잖아? 그러면 얘가 7대 5로 가져갔어. 맞죠? 그럼 차는 얼마냐? 그렇지. 7과 5의 차니까 여기서 이제 5만큼 떼면 결국 물어보는 거는 2잖아요. 맞죠? 그러니 둘의 각각의 값을 구하지 않고도 차를 구할 수는 있어. 어떻게 돼? 전체 24만 원 중에 몇 분의 몇? 12분의 2. 뭐 이렇게 약분하면 6분의 1이기도 하고. 어쨌든 답은 4만 원. 그래서 직접 구하는 방법, 차만 구하는 방법, 직접 구하더라도 두 개의 비례 배분을 다 구하는 방법, 하나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방법 다양합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이 중간중간 곁들여서 설명한 것까지 다 이해가 좀 됐나요?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문장이 좀 길면. 뭐 이 정도 문장 읽어봐야죠. 두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를 했고요. 이익금을 얻었습니다. 투자한 금액의 비로 비례배분을 할 때 가가 30만 원의 이익금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값을 구하세요. 투자금의 비는 일정하고 투자금액이 클수록 이익금도 커집니다. 야, 이게 숫자를 잘 읽어야 된다고? 얘가 250만 원, 300만 원, 이익금은 110만 원. 그쵸? 그 중에 30만 원 가져가고 싶어. 이해가 됐어? 상황은 이해가 됐어? 그런데, 아, 됐어. 이제 상황이 이해됐어. 가 회사가 이익금을 얻을 수 있으려면 네모를 투자해야 된대. 두 회사가 투자한 금액의 비로 이익금을 비례배분할 때 가 회사가 왜? 네모 원을 더 투자한다는 얘기인가? 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상황이 조금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 그래요. 자, 보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냥 한번 보셔요.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전체 투자금 대 이익금의 비도 봐야 돼요. 이 비도 봐야 돼요. 이것도 봐야 돼.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잘 봐봐. 잘 봐봐. 얘가 지금 다 써볼게요. 가 회사가 이게 만으로 쓸게요. 250만 이렇게. 나 회사가 얼마? 3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이 얼마야? 전체 이익이 얼마? 110만 원이야. 이해됐어? 그때 이 옆에 뭘 써야 되냐면 가의 이익금은 그러면 얼마고 이때 나의 이익금이 얼마인지까지 찾아내야 돼.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값을 알아야만 해. 상황을 잘 봐봐. 현재 110만 원에 대해서 얘가 5대 6인 거는 알겠어요? 약분하면 50으로 약분하니까 그러면 5대 6 대 11 이렇게 쓰면 되겠지. 11분의 5니까 얼마예요? 가의 이익이 50만 원이고 이때 나의 이익이 얼마? 60만 원이 되겠죠. 맞나요? 얘가 다 B야. 5개가 B가 나와. 어렵지 않아요. 이 5개가 B인 거를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야. 250만 원, 300만 원 투자하면 전체 이익금 이만큼 나오고 그때는 가가 50, 나가 60만 원 가져갑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가가 30만 원을 가져가려면 얼마 투자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 자, 첫 번째 상황을 다 나열해 볼게. 그때 가와 나가 각각 250만 원, 300만 원 투자하면 이익이 110만 원이 나와요. 맞죠? 그럼 110만 원에 대해서 가 대 나는 이만큼씩 가져갑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근데 문제 조건은 뭐냐면 가가 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의 이익을 가가 가져가려면 가가 얼마 내야 되나요? 인 거야. 그럼 요렇게 연결되는 거겠지.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그러니 250만 원 대 너는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250만 원 투자하면 50만 원 버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는 250만 원 투자하면 50만 원 벌어요. 맞죠? 그러면 얼마 투자했을 때 30만 원이 되나요? 인 거야. 이해가 됐을까? 앞에가 뒤에 거의 몇 배야? 앞에가 뒤에 거의 몇 배야? 150만 원. 쓰면 150 하고 하나, 둘, 셋, 4개를 더 써야겠지. 아, 이해 안 됐을까?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상황이. 이 상황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어려워. 글을 읽고도. 근데 불과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른이 좀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그냥 살면서 이런 계산들을 할 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아, 내가 요즘 재테크 시대, 뭐든 이제 내가 벌어둔 돈을 은행에 놔두면 손해. 돈을 벌었으면 이걸로 투자를 여기저기 좀 분산해서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익을 취해야 돼. 이게 그런 방식인 거야. 알겠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내가 250만 원 정도 돈을 넣었더니 50만 원이 수익으로 들어왔어. 그럼 내가 30만 원 벌고 싶을 때 얼마 넣어야 되지? 이 생각을 한 거라고. 이 글에서 의미하는 것이.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괜찮아? 상황 이해하는데 충분히 만족하는 걸로 합시다. 회사에서 버는 순수한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주고 남는 그런 돈. 좀 어려워요. 투자라는 게. 투자자가 있고 투자처가 있어요. 투자자는 돈을 낸 사람. 투자처는 그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불려. 이 돈으로 뭔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돈으로 돈을 이만큼 더 벌잖아? 그거를 내 수익 따로 또 투자자한테도 투자했으니까 투자금 따로. 이게 투자 배당금이라고 해. 대표적으로 주식이 그래요. 주식. 회사 중에 주식회사라고 있죠. 주식회사는 뭐냐면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을 해. 쉽게 말하면 우리 학원으로 따져보자. 우리 학원에서 캐시를 발행을 해. 그래서 처음에 학원 캐시로 한 장을 주면 이 캐시 한 장을 사람들은 1,000원에 파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학원에서는 이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가져오겠지. 회사라고 하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가져오잖아. 그럼 회사는 사람들한테 막 돈을 끌어 모았어.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해, 회사는? 그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뭐 해야 돼? 사람도 더 채용하고, 고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건물 같은 것도 좀 시설이나 이런 걸 늘리고, 공장이면 공장 설비를 갖춰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고.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 들어간 돈이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물건 다 팔고 남은 거 봤더니 150만 원이 있어. 그치? 그러면 일단 100만 원의 재료비에는 이런 시설을 쓰는 돈,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이런 거 다 주면 얼마 남아요? 50만 원이 남았죠. 그러니까 50만 원이 남았잖아. 이 50만 원을 주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회사의 사장님도 자신이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지.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은 자기 월급 더하기 주식에 의한 배당금까지 받아서 돈을 불려나가는 거야. 그럼 사장이 아닌 사람은 이 주식을 샀을 거 아니니? 맞아? 그래서 주식은 몇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 이 사람이 10%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 수익이 50만 원이 났잖아. 그럼 얼마 가져가면 돼? 5만 원 가져가면 되겠지. 이해가 됐어?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숫자에 복잡한 비율로 사람들이 투자라는 걸 할 거 아니야.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거를 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하게 될 거예요. 수학 어디다 갖다 쓰냐고요? 이런 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빨리 돌아간 사람들이 또 돈을 더 잘 벌겠죠. 6번 볼게요. 6,300원을 4대3의 비율로 나눠 가져야 하는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용화가 3,000원을 가져가게 돼버렸어. 돌려줘야 될 돈은 어렵지 않죠, 이거는? 물어보는 건 뭐냐면 원래 용화가 가져가야 될 돈만 알면, 그쵸? 용화가 원래 가져야 될 돈보다 더 많이 가져갔나 보지. 그치? 이해가 됐어? 그럼 원래 용화가 가져가야 될 돈만 알면 내가 받은 3,000원에서 이거 뺀 거 나머지 돌려줘야지. 이해가 되니? 원래 예를 들어서야 원래 1,000원만 가져갔어야 되는데 내가 3,000원을 갖게 돼버렸어. 얼마 돌려줘야 돼? 2,000원 돌려줘야 되죠? 어렵지 않죠? 요런 거야. 이건 좀 쉽다.
그러면 원래 됐어. 원래 용화가 바로 계산이 되네요. 6,300원 곱하기 몇 분의 몇? 7분의 3. 그렇죠. 약분하면 2,700원. 원래 용화는 얼마 가져가야 돼? 2,700원 받았어야 되는데 얼마 받아버렸어? 그럼 얼마 돌려줘야 돼? 끝! 300원 돌려주면 끝나겠죠. 요건 좀 쉽죠, 상황. 어. 7번 봅니다. 진영이랑 진수가 용돈을 이렇게 받는데 33,000원을 받았고 두 사람이 사용하고 남은 돈이 4,000원. 둘 다 4,000원이 남았대. 진영이가 사용한 돈, 뭐 어렵지 않네요. 일단 쓰고 남은 돈이 4,000원이죠. 그러면 얼마 썼는지가 물어봤대. 그럼 뭐라 알면 돼? 진영이 전체 용돈을 알면 되죠. 이해가 안 됐을까? 항상 상황을 좀 쉬운 숫자로 집어넣어봐. 잘 봐봐. 용돈 쓰고 4,000원이 남았어. 그치? 얼마 썼는지가 궁금해. 근데 얘는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야. 얼마 썼단 얘기야? 아, 좀 어렵나? 자, 다시. 1일날 용돈 얼마를 받았어? 10,000원을 받았어. 31일날 받더니 4,000원이 남았네? 그럼 한 달 동안 얼마 쓴 거야? 어렵지 않죠? 그거 물어보는 거야. 얼마 썼나요? 근데 뭘 알려줘? 자, 봐봐. 물어보는 거 사용한 용돈이죠. 조건은요. 남은 돈이죠. 맞아요? 뭘 풀면 돼요? 전체 용돈 알면 되죠. 어렵나? 이거야. 물어보는 거, 조건, 풀 거. 사용한 용돈 알아요? 궁금해요. 남은 용돈 알고 있어요. 조건으로 줬어요. 그러면 전체 용돈이 얼마 있는지 알면 되겠죠? 누구의? 진영이. 앞에 진짜 똑같으니까 영수라고 해볼게. 자, 진영이 대 진수의 비가 6대 5라고 바로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괜찮아요? 요 분수비인데 3과 5는 서로 소니까 둘 다 15를 곱해주겠죠? 얘가 1로 곱해지고 얘가 1로 곱해지겠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짜잔. 그러면 자 여기 다 썼으니까 다 썼으니까 바로 풀게요. 진영이 전체 용돈 얼마입니까? 33,000원 중에 11분의 6이니까 18,000원이죠. 이해됐나요? 진영이 전체 용돈 18,000원이었어요. 얼마 남았어요? 아니 얼마 남았냐고. 두 사람이 사용하고 남은 용돈이 4,000원. 진영이가 18,000원 받았는데 마지막에 봤더니 4,000원 남았더래. 아이고 18,000원. 그럼 얼마 썼단 얘기야? 14,000원 썼단 이야기야. 어렵나? 상황이 이해가 됐어? 자 다시 물어보는 게 뭐라고? 진영이가 사용한 용돈 그쵸? 근데 알려주고 있는 조건은 남은 용돈 4,000원 남았다고 알려줬어. 그럼 뭘만 알면 돼? 진영이가 받은 전체 용돈 알면 돼. 근데 얼마 받았대? 18,000원 받았대. 얼마 썼어? 14,000원 썼어. 이제 여러분들의 핵심은 이런 줄글을 읽고 글을 읽고 무엇을 물어보는지 어떤 조건을 줬는지를 구분해 쓰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구분해서 써도 문제는 되게 쉬워요. 물어보는 거 뭐지? 사용한 용돈이야. 근데 알려주고 있는 거 뭐지? 남은 용돈이야. 뭘 구하면 되지? 전체 받았던 거 알면 남은 거 빼고 남은 게 다 사용한 용돈이겠죠. 됐어?
이어서 갑니다. 8번. 강낭콩과 완두콩. 근데 둘의 뭔 차이지? 우리 지금 캐시 아이템 중에 강낭콩 키우기 있는데. 완두콩 그 초록색도 아니에요. 나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 강낭콩이 검정색. 강낭콩이 초록색 아닌가? 강낭콩이 저기 파는 저 갈색이잖아요. 검은색은 그냥 그런가? 아무튼 지금 선생님 그 강낭콩 키우기 키트 키웠거든? 야 진짜 일주일 만에 저기 있어. 겁나 얇아요. 엄청 잘 자라더라고. 깜짝 놀랐어. 와. 아니 저기 복도 바깥 저기 정수기 쪽에 있는데 햇볕을 싹이 트기 전까지는 햇볕을 비추지 말고 싹이 트면 햇볕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더라고. 싹이 딱 처음엔 이렇게 톡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햇볕에 갖다 놨거든. 다음날 우와 이렇게 커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꽃나고 꽃이 뭐 몰라. 콩이 원래 꽃이 나나? 콩꽃이 있나? 꽃이 나야지 열매가 나요. 그런가? 나 잘 몰라. 생물은 잘 몰라. 자, 아무튼 비율로 섞어서 1kg당 2,100원이에요. 2대3으로 섞으면 1kg당 2,200원입니다. 강낭콩으로만 1kg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아우. 섞어서 가격이네. 요거는 그냥 보셔요. 또 가격표 그릴 거야. 알겠지? 근데 적어도 B와 전체값의 가격, B와 전체값의 가격이니까 알려주지 않은 건 없어. 다 알려줬어. 볼게. 강낭콩, 완두콩 1kg이니까 5분의 4인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먼저 해봅시다. 1kg이면 100g이니까 너의 5분의 1은 얼마야? 200g이죠. 맞아요? 그러면 강낭콩 200g에 완두콩 800g이 가격이 얼마야? 가격 얼마야? 2,100원이죠. 그러니까 1대4, 2대3의 비를 그대로 쓴 거예요. 무게를 비례배분했을 뿐이야. 두 번째가 2대3이면 5분의 2죠. 얼마야? 너 400g, 너 600g 하면 얼마 올라가? 그랬을 때 강낭콩으로만 1000g이 되면 그때 가격 얼마인가요? 완두콩 빼고. 이런 문제야. 이해가 됐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해볼게요. 두 가지. 관찰을 잘해봐. 관찰을 잘해봐. 표를 그려보면 이런 걸 해보고 싶어. 여기가 어떻게 됐어? 200 늘었어. 여기는 어떻게 됐어? 200 줄었어. 그랬더니 얼마가 100원이 늘었네?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내가 1000g이고 이게 0g일 때 얼마인지가 궁금하죠? 잘 봐봐. 그럼 400에서 1000g 얼마 늘었어? 600 늘었어. 그럼 얘가 얼마 줄었어? 600 줄었어. 그럼 얼마 늘까? 200g 늘면 100원 늘어나죠? 그럼 600g 늘면 얼마 늘어날까? 이것보다 300원 늘어나겠죠?
얼마예요? 2,500원이에요. 좀 어렵나? 그래서 잘 봐봐. 자, 두 번째 방법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 잘 봐야 돼. 이번에 강낭콩, 완두콩의 가격을 각각 구해보려고요. 어떻게 구하냐? 자, 잘 봐봐. 여기다가 전체를 2배 한 값을 써볼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 400g, 여기는 1600g, 얘는 4200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강낭콩의 무게는 똑같으니까 이거는 놔두고, 얘는 완두콩이 얼마 늘었어? 완두콩 1000g에 얼마 늘었어? 2,000원 늘었지. 완두콩은 1000g에 2,000원이야. 이해가 됐을까? 그럼 얘가 800g이 되면 얘 가격은 얼마일까? 이렇게 5분의 4가 됐죠? 그럼 1,600원이에요. 맞아요? 자, 선생님 쓰는 순서 잘 봐. 근데 얘가 200g일 때 전체 가격이 얼마였어? 2,100원이었죠? 2,100원이니까 얼마야? 500원이지. 아, 니야, 네니요. 더 쉽게 갈게. 여러분들 좀 어려운 것 같아. 잘 봐봐. 더 쉽게 갈게. 완두콩이 1000g에 2,000원이면 100g에 얼마겠니? 200원이죠. 맞아요? 이걸 기억해. 이걸 기억해봐. 그러면 너가 800g이면 얼마겠냐고? 1,600원이죠. 맞아요? 그런데 강낭콩 200g이랑 완두콩 800g 더하면 2,100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500원이지, 200g에. 아이고, 이렇게는 이해돼? 이거는 이렇게 나눠 쓰면 이해돼?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 800g에 200g을 더해서 2,100원이죠. 근데 나는 이 가격만 알아. 800g 거. 얼마야? 그러면 나머지 500원은 누구 건데? 얘 거잖아, 200g. 맞죠? 자, 물어보는 게 뭐죠? 강낭콩 1000g의 무게죠. 다시 물어보는 거 뭐라고? 강낭콩 1000g. 내가 알고 있는 거 뭐야? 강낭콩 200g 가격이 얼마야? 500원이야? 그럼 1000g이면 2,500원. 이해됐어? 다른 방법도 해볼까? 다른 방법?
잘 봐봐. 이번에는 무게를 안 구할 거야. 무게를 안 구하는데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 한번 봐봐. 첫 번째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고 두 번째가? 그러면 둘 다 비례배분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비교량이죠. 그럼 기준량이 얼마예요? 둘 다 5죠. 전체 기준량이 안 바뀌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1대 4면 2,100원이야. 2대 3이면 2,200원이야. 맞지? 결국 여기다가 이쪽으로 하나 넘어간 거지. 여기서 1로 하나 넘긴 거지. 1대 4에서 2대 3이 된다는 건 얘가 여기서 1로 하나 넘긴 거야. 어? 여기서 1로 하나 넘겼는데 100원 늘었죠. 맞아요? 그런데 강낭콩으로만 전체가 됐을 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이해됐어? 그러면 4대 1에서 얼마 넘겨야 돼? 4개 넘겨야 되지. 1개 넘겼을 때 얼마 늘었어? 100원 늘었죠. 그럼 4개 넘기면 얼마 늘어나겠어요? 400원 늘어나겠죠. 너로부터 2,500원. 끝이야. 조금 어렵나? 이거는 기준량이 서로 5로 같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림으로 선생님 방금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둘 다 기준량이 얼마라고? 5였잖아. 그럼 상황을 잘 봐봐. 하나 더 그릴게. 봐봐. 동그라미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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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이렇게 하면 얼마야? 2,100원이라고. 어? 이거를 동그라미 개수를 이렇게 하나 늘리고 세모를 하나 줄이면 얼마야? 2,200원이라고. 물어보는 건 뭐야? 그러면 다 동그라미가 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세모 하나를 동그라미로 바꿀 때 얼마가 늘었어? 100원이 늘었어. 맞아? 그러면 세모 4개를 모두 동그라미로 바꾸면 얼마가 늘어나? 400원 늘어난다고. 그래서 2,500원이라고. 세 번째 방법이 이 뜻이야. 쉬었다 가자. 너무 많이 지났어요. 알았어. 좀 쉬었다 가자. 선생님 요 시계로 41분이니까 그러면 세모 4개를 다 빼고 동그라미 4개로 다 바꾸면 400원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이해됐어? 비가 멋지게 내리네요. 저쪽 우리 학원이 저쪽 선생님 상담실이랑 선생님 원장님 방 따로 있는 거 알죠? 아니 저쪽 상담실 있잖아. 저쪽. 선생님이 요즘에 환기를 좀 시키려고 창문을 아까 열어놓고 왔거든? 아까 방금 쉬는 시간에, 아, 맞다. 지금 비 오지? 그러고 딱 가봤어. 근데 선생님 그 창문 밑에 선생님 큰 카메라 있어. 그거랑 선생님 따로 이제 선생님이 보는 책들이 있단 말이야. 책을 그 앞에 그냥 놔뒀거든. 가봤더니 카메라 박스도 젖어 있고 책도 젖어 있더라고. 근데 카메라는 박스 안에 들었으니까 카메라 자체는 괜찮은데, 아무 생각 없이, 비가 멋있게 내리네. 맞다. 가봤더니 난리 난 거야. 아이씨. 뭐야? 아이, 이거 누구야? 이거 테이 들어와서 이것도 낙서한 거지. 자, 보자. 이제 한 3문제 남았죠?
둘레가 20cm인 직사각형 가로 세로 에이 넓이 구하라. 이 문제는 가로 세로 구하면 돼요. 그쵸? 둘레가 20이면 가로 세로 하나씩만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 둘레로 20이면 둘레가 20이잖아. 그럼 가로 세로 하나씩만 더하면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 더하면 얼마예요? 좀 어렵나요? 둘레가 이렇게 하면 20이래요. 그러면 하나씩만 더하면 얼마냐고. 그치? 10이란 길이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나눠주래요. 그럼 가로 길이는 얼마예요? 어렵나요? 세로 얼마예요? 넓이는요? 끝.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로 세로 길이 구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만 각각 구하면 되겠다. 10번 봅니다. 자, 평행사변형 이웃하는 각 더하면 몇 도죠? 이건 사각형의 성질일 때 했을 거니까 5학년 때 다 했을 거예요. 아직 좀 어렵나요? 기역과 니은의 b가 1대 1이에요. 크기 구하래요. 아, 좋아요. 괜찮아요. 도형 한번 볼게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이죠. 자, 선생님 따라오세요. 엄청 쉬워요. 자,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둘이 합쳐서 몇 도예요? 180도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도 x가 되겠죠. 같은 형태잖아, 모양이. 여기도 동그라미겠죠. 막꼭지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또 같은 형태니까 얘가 그대로 복사하겠죠. 동그라미 x, 여긴 x 동그라미. 또 여기 모양 같죠?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이렇게 다 모두 똑같아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요 안쪽의 사각형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도예요? 동골뱅이 더하기 x각 하면 얼마예요? 180도예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180도인데 이게 1대 2래요. 180을 1대 2로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여기서는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아주 어렵지 않다. 그렇죠? 60도, 120도죠. 기억은 60도예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제 1학년 2학기 되면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1학년 2학기 단원 가면 이제 그때 가서 또 도형들 볼 거거든요. 그때 또 하면 됩니다. 11번. 뭔가 이 책이 제일 마지막 문제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고 리을, 디귿 위에 리을, 미음이 있어. 이게 7대 6이 되도록 전 미음을 찍었대. 여기가 7대 6이야. 전 미음과 니은을 연결하여 생긴 도형 가의 넓이 5대 2예요. 자, 보자. 선생님 여기다 조건을 좀 쓸게요. 리을, 미음 대 미음, 디귿의 P가 7대 6이고 자, 조건 다 써볼게요. 물어보는 거 나중에 보자. 그 다음 넓이 B 가 대 나의 넓이 B가 5대 2래요. 기역 리을과 니은 디귿의 길이의 합. 기역 리을과 니은 디귿을 더하면 이게 126이래요. 그랬을 때
묻는 거 뭐냐? 묻는 것은 니은 디귿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도형을 확대해 볼게요. 참고로 사다리 꼴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게 니은 디귿인데 여기 잘 보면 니은 디귿이 여기 또 등장하는 게 여기죠. 여기. 그치? 그런데 기역 리을과 니은 디귿의 합이 126이고 니은 디귿 구하라는 건 결국 기역 리을 대 니은 디귿의 길이비가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자, 잘 봐봐. 이게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냥 봐. 그냥 봐. 여기서 쓰이는 몇 가지 성질을, 도형 성질을 몇 개 볼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을 두 개를 그릴 거야. 응? 이런 식으로. 높이가 같죠, 높이가.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네모 대 세모라고 해봐.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될까? 넓이의 비도 네모 대 세모가 될 거야. 왜냐면 곱해지는 높이 나누기 2는 뒤에 똑같잖아요. 밑변의 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높이나 나누기 2와 같은 값은 동일하니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뭐가 같다?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비가 곧 넓이의 비다. 괜찮아? 어려워? 이거 괜찮아? 응? 선생님 왜 이거를 썼냐면 얘가 알려주는 게 이쪽 길이비 아닙니까? 얘가 7대, 이게 7이 길이 아니야. 비야. 7대 6이라는 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응? 그러면 여기서 니은, 리을을 그리고 싶어져야 돼. 이해가 됐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어차피 이 밑변, 그러니까 지금 요 삼각형, 여기 지금 새로 이렇게 여기 있죠, 요 녀석. 요 녀석의 넓이의 비를 얘랑 비교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 이해가 돼? 난 얘네 둘을 비교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 아? 그러면 나의 지금 이걸 요 색칠한 걸 다라고 할게요. 요 삼각형을 다라고 할게요. 다. 나 대 다는 몇 대 몇이에요? 다 대 나는요? 7대 6이죠. 그러면 여기를 라라고 할게요. 라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칠해 볼게요. 여기가 라야. 그러니까 가라는 넓이를 다와
라라는 삼각형 두 개로 쪼개놨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대 나가 7대 6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넓이 가 대 나를 5대 2라고 했는데 봐봐. 가 대 나를 15대 6이라고 쓰는 거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결과적으로 나의 넓이의 비를 6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져. 그런데 여기는 2라고 표현되어 있네? 에? 자,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지를 지금부터 쌤이 하나씩 써볼게. 봐봐. 알고 있는 거는 다 대 나가 몇 대 몇이야? 7대 6이죠. 그런데 가는 다 더하기 라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이 둘을 통해서 라 대 나는 몇 대 몇이야? 8대 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아닌가? 됐어. 그냥 봐. 그냥 편하게 봐. 괜찮아.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써볼게. 나 대, 다 대, 라. 세 개의 비를 연속으로 써볼게요. 나 대, 다는 얼마입니까? 6 대 7이죠. 나 대 라는 8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기억 리을 대 니은 디귿의 비야. 맞지? 그러면 저 빨간색 선분들이 밑변이 같은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 밑변이 같아. 미안. 높이가 같고 밑변이 다른 두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억 리을과 니은 디귿 말이야. 이해가 될까? 그래서 나는 이 비에서 뭘 찾아냈어야 되냐면 나 더하기 다 대 라 이 길이 즉 13대 8을 찾았어야 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선분 니은 디귿 대 기억 리을의 길이 비야. 환장하겠지? 선생님 다 설명 끝내고 지우고 한 번만 다시 흐름대로 설명을 해볼게.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이 문제 풀기 전에 설명해줬던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 넓이 비는 밑변의 길이 비와 같다.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 비는 밑변의 길이 비와 같다. 이거 하나로 다 푼 거였어 사실. 잘 봐봐. 천천히 볼게. 그래서 길이 합이 126인데 비례 배분이 21분의 니은 디귿은 13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야. 이게 6이 돼서 78이 답이었어. 막 환장하겠지? 환장할 거야. 쓰지 마. 잘 봐. 다시 정리해 줄게. 다시 정리해 줄게. 이 문제는 핵심 개념은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핵심 개념.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높이 같죠?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 b가 이 삼각형의 넓이의 b가 된다고. 됐어? 지금 삼각형의 넓이의 b가 나와 있어. 맞지? 그런데 첫 번째 리을 미음 대 니은 디귿은 뭐의 b인데? 이건 선분의 b잖아요. 선분의 길이 b. 즉, 자 봐봐, 읽어봐봐. 미음 리을 대 미음 디귿의 b를 준 것은 넓이 입장에선 밑변들이라고. 그래서 미음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좀 쪼개보면 이렇게 에이 휘었어. 에이 휘었어. 요렇게 쪼개서 총 몇 개의 삼각형? 3개의 삼각형을 나누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다른 이름 다라고 지었고 라라고 지어 놓은 거야. 그럼 이 위에다가 나는 가라는 넓이를 다와 라로 다시 쪼갰다 이렇게 써 놓는 거지. 어때? 괜찮을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얘네를 구분해 볼 거야. 잘 봐봐. 이 빨간색은 나랑 다를 다룰 거야. 그 다음 이쪽 파란색은 라와 나 더하기 다를 다룰 거야. 결국 나는 나와 다와 라 이 3개의 삼각형의 넓이 b만 알면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 그냥 봐. 잘 보세요. 라 더하기 다 대 나의 b가 5대 2야. 이해됐니? 라다라고 쓰면 다라라고 쓰자. 가나다 순서니까. 가의 넓이 다 더하기 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요. 두 번째 조건이 뭐라 했냐면 그냥 다 대 나의 b가 7대 6이야. 맞죠? 다 삼각형, 나 삼각형 요 b가 7대 6인 거 알겠어요? 밑변의 길이가 7대 6이라고 알려줬으니까 7대 6 됐어?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준량이 되는 나가 얘는 2고 얘는 6이잖아. 보기 불편하죠? 나를 6으로 맞추면 15대 6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치? 15대 6으로 바꾸니까 다 더하기 라는 15인데 다 하나는 7이야. 맞아? 에? 아니야? 어려워? 자, 다시. 가와 라를 더한 것 때 나는 15대 6이야. 근데 다 혼자라고, 다 혼자만 보면 7대 6이야. 나머지 8은 누구 거 할까? 라가 8이 되는 거 이해됩니까? 아니 돼요. 아니 돼요. 돼요. 좋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나대 다대 라 가나다 순서로 쓴 거야. 빌어보면 나가 6이면 다는 얼마? 7이고 라는 8이다.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물어보는 게 봐봐. 물어보는 게 나는 기역 리을 대 니은 디귿의 비를 구하고 싶다고. 맞아? 그래서 저 파란색 대각선 기준으로 보면 나 다를 더한 이쪽 큰 아래쪽 삼각형과 라 삼각형이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죠.
응? 결국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인데 밑변의 비를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린 뭘 알아? 우린 뭘 알지? 이걸 통해서 뭘 알지? 넓이의 비를 알잖아. 다시 한번. 두 삼각형이 넓이의 비를 알아. 높이가 같다. 구하라는 건 밑변의 비야. 자, 다시. 두 삼각형이 넓이의 비를 알고 높이가 같아. 근데 밑변의 비를 구하래. 한 번 더. 넓이 비 알고 높이가 같아. 밑변의 비를 구하래. 높이가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넓이의 비가 밑변의 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나 더하기 다 대 라의 비를 구하면 나 더하기 다 대 라의 비를 구하면 몇 대 몇이야? 13대 8이고 이것이 결국 기억 리을 대 니은 디귿의 비야.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의 뭐를 알아? 합을 알아. 맞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거 구하려면 얘네 비 알면 된다 그랬잖아. 얘네 비 구했잖아요. 그죠? 그쵸? 비례배분하면 끝이다. 126을 비례배분 13대 8로 나눈 것 중에 니은 디귿을 물어봤으니까 21분의 13이라고.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역시 뭔가 마지막 문제 답지 않았습니까? 느낌이? 네,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어? 자, 이거는 이해됐어, 이거? 이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둘이 더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조건으로는 얘네 둘 더한 비를 알려줬는데 난 최종적으로 얘네 둘의 합을 알고 싶었던 거지. 결국 나, 다, 라로 쪼개져 있을 때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비를 구해낼 수 있으면 됐던 건데 어렵지. 느낌만 가져가세요. 괜찮아. 그래도 6학년 심화과정 제일 마지막 문제로는 괜찮은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경험해보기에. 괜찮았어? 짠, 짜라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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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꿍, 짜짜꿍, 짜짜. 중학교 1학년 책 오늘 가져갈래요? 다음에 줄까요? 오늘 한번 가져가 보자. 자, 오늘 과제입니다. 구강 확인학습 잘 풀어오시고 문장지 문제 중에 좀 어려운 거는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럼 그냥 오세요. 알겠죠? 역시 목표는 경험이니까 해보고 좀 어려우면 근데 문제 수는 얼마 안 될 거야. 문제 수는 뭐 14문제밖에 안 돼. 문장제 경험을 마지막 단원에서 많이 하게끔 한 것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각 단원마다 문장제가 있으니까 미리 좀 경험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신 중학교에 문장제가 많이 나오더라도 중학교 방식의 수학 접근을 해보면 그런 문장제들도 지금보다는 더 쉽게 느껴질 거야. 이거는 쌤이 약속할 수 있어. 자, 뭐? 이번 주 확인학습 때 쌤 시간 남으면 좀 강의하든지 좀 빼든지 할게요. 그러면 이 전형 확인학습 이번에 하는 거 안 남았던 거는 전일 확인학습도 입장은 똑같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아시겠죠? 지향이랑 하나씩. 자, 보세요. 자, 1단원 간단하게 예습합니다. 예습만 할게요.
일단은 제목이 한단 소인수. 아니요. 일단원의 이름요. 약수와 배수예요. 드디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축하드리며 잘 한번 보라. 개념 페이지가 들어와서 두꺼워진 거야. 책 펴지 마. 그냥 봐. 예스. 일단원 제목이 뭐라고요? 약수와 배수야. 약수와 배수야. 한마디로 약수와 배수를 배우는 거야. 수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할 거고요. 일단 어떤 단원이냐를 떠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딱지, 역삼각형 이런 애들 대신에 알파벳 대문자 또는 알파벳 소문자 같은 것들을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신 중요한 건 당연한 거겠지만 여기에서 문자를 사용할 때 핵심 뭐냐? 같은 대상을 표현할 때는 같은 문자로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거 네모, 세모, 별딱지 이 기호랑 똑같아요. 같은 값은 같은 모양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같은 값은 같은 문자로 나타낸다. 자, 약수와 배수인데 거기에 이제 일단원이 소인수분해라는 단원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용어를 쪼개봐요. 소인수, 분해. 소인수는 이런 뜻이에요. 소수이며 인수인수. 인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약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수는 뭐다? 약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약수는 자연수에서만 다뤘잖아요. 이제 약수가 조금 더 확장은 돼요. 약수 자체가 식이나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인수의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A라는 값을 B 곱하기 C로 나타내면 이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나타내요. 이게 원래 약수의 개념이었죠. 왜? 그래? 그냥 약수 배웠다는 거. 이거 약수야. 니들 초 5 때 한 거야? grade 5th grade. 5학년 때 했던 거야. 진짜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 같아. 그냥 이런 거야. 느낌만 가져가. 분해는 뭐냐면 이 수를 분석했다라는 뜻이야. 이 수 가지고 있는 특징을 표현한 거야. 분해는 곱셈으로 표현하라는 거야. 이유가 있어. 봐봐. 그런데 소수는 뭐냐 그러면 약수가 2개뿐인 수. 소수의 소자는요. 바탕 소자. 재료가 된다는 뜻이야. 재료수란 뜻이야. 뭐라고? 소수는 무슨 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가 되는 수다 이런 뜻이야. 신소재할 때 그 소자. 소품할 때 소자. 소재할 때 소자.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렇게 잘게 쪼개놓은 소수인 인수의 곱셈으로 표현한 게 소인수 분해거든요. 뭐라고요? 소수인 인수의 곱셈으로 표현한 것. 뭐라고? 소수인 인수의 곱셈으로 표현한 것. 이걸 하면 주어진 자연수를 분석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게. 일단 소수를 몇 개 알아볼게요. 작은 수부터 1은 약수가 몇 개죠? 1개죠.
2는요? 1, 2. 그러니까 2는 소수예요. 자기 자신이랑 그쵸? 1과 자기 자신뿐인 거야. 약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다른 수로 안 나눠지는 거야. 그럼 또 뭐 있냐면 4는 2로 나눠지고 5 되고 6은 2, 3 이렇게 나눠지니까 안 되고 7 되고 이제 짝수는 안 돼. 짝수는 안 돼. 8 짝수라서 안 돼. 9도 안 돼. 3으로 나눠지니까 10 안 돼. 그 다음이 뭐야? 11 이런 숫자들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왜 이런 뭔가 조건이 많은 형태의 표현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여러분들 12라는 숫자는요. 덧셈으로 표현해 볼게. 1 더하기 1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또는 2 더하기 10이라고 또는 3 더하기 9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또 1 더하기 1 더하기 10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죠. 1 더하기 2 더하기 9라고 나타낼 수도 있죠. 또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주어져 있는 자연수를 이것보다 작은 수들의 값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소인수 분해라는 이 상태로 바꾸잖아요. 주어져 있는 자연수를 곱셈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볼게요. 12는 이런 재료가 되는 수들의 곱셈으로 표현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2가 2번 들어가고 3이 1번 들어갑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소수인수로만 소인수. 이것들의 곱으로만 표현하면 주어져 있는 자연수를 곱셈으로 표현할 때 그 표현 방법이 몇 가지? 딱 한 가지만 나온다는 거야. 모든 자연수가 다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어져 있는 자연수의 특징을 설명하고 싶어. 다른 얘기를 해볼까? 내가 어떤 기계를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그 기계의 부품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이해가 됐어? 이와 같이 어떤 수를 어떤 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이 수의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덧셈이 아닌 곱셈, 그리고 누구의 곱셈이냐면 재료가 되는 수의 곱셈으로 표현하면 이 수를 딱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 우린 이걸 정의 내린다고 해. 중학교 1학년 1단원 자연수야. 근데 이제 이 자연수의 특징을 곱셈 형태로 나타내면 딱 한 가지 형태로 정의 내릴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소인수 분해야.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면 주어져 있는 자연수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소인수 분해는 그래서 자연수를 몇 가지 방법으로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모두 어떤 재료가 된다라는 걸 파악을 하면 약수와 배수를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선생님 잘 봐봐.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잘 봐봐.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보여요?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G와 L이라는 약자를 씁니다. Greatest common multiplier, least common, 아니지. 공약수니까 divisor, least common multiplier. 아니 이쪽이 divisor구나. 아이씨. Greatest common 최대 공약수니까 약수면은 이게 맞네요. divisor, least common multiplier 이렇게.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이제 G라고 쓰고 최소 공배수는 least에서 L 써요. 최대 공약수는 뭐냐면 양쪽에 모두 포함된 거죠. 양쪽에 모두 포함되면서 최대값이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
둘 다 2가 공통으로 하나씩 있죠. 3쪽에서는 둘 다 공통으로 3이 하나씩은 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 이렇게 구해줘요. 최소 공배수는 둘을 모두 포함해야 되죠. 그러니까 2는 2개 있어야 되고 3이 2개 있으면 돼요. 이거는 소인수 분해를 어디다 써먹나를 보여주는 아주 일부분의 활용이에요. 이해됐나요? 왜 눈이 돌아가? 괜찮아.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요. 다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할 거고, 자, 집에 가서 책 앞 표지에 이름 써오시고요. 선생님 표지 그림 봤어? 돌고래야. 가장 똑똑한 동물이고 가장 친근한 동물이라고 해. 왜 하필 동물을 인공지능 넣어야 되지? 그 다음 파란색은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여름에 시원하게. 선생님이 다 생각하고 디자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 6학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학습실에서 6학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는 과정부터는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 들어갈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6학년 때 했었던 개념보다는 매 수업 시간에 하게 되는 개념이 조금 더 많겠죠? 네, 2시간 동안.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똑똑한 중학교 1학년으로 만들어줄 거야. 여기까지. 가자.